예, 반갑습니다, 선생님들. 오늘,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, 저로서는.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오셨고, 그래서 전 사실 오면서 9시 강의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, 정말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, 선생님들. 제가 오늘 맡은 시간 30분 중에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2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외래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좀 어려움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로를 느끼는 환자들, 저는 이제 사실 만성피로 클리닉을 지금 이제 4년째 쭉 해오면서 뭔가 우리 현대학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연구를 하면서 밝혀진 것들,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장에 관계된 문제들, 그 문제들을 좀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2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사실 크로닉 퍼티그라는 증상은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. 이거 이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면 에피데미올로직 스타디들을 보면요, 한 전체 인구 중에 한 10% 정도가 호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프라이머리 케어 환자들 중에 보면 한 10%에서 5%에서 15%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오르가닉 코즈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들을 보실 때 피곤하다고 왔던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. 제가 이제 만성피로 클리닉을 한 4년 정도 쭉 해오면서 많은 동료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. 과연 니네 클리닉 가면 치료가 되느냐,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,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물어봐 주시는데, 사실 제 개념은 좀 그렇습니다.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, 여기 보시면 이 환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디지즈가 없다 그래서 다 웰리스 하느냐,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이.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병을 못 찾지만 몸은 웰리스하지 않은 상태,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뭔가 피곤한 상태,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.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환자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습니다. 우울하고. 그래서 대부분 또 이런 증상들 때문에 우울해하고 외롭기 때문에 정신과를 많이 찾게 되고요.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약을 먹다 보면, 물론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, 어떤 경우는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데 제일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, 약을 쓰는데 효과는 안 나타나고 부작용만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큰 딜레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디프레션 약을 쓰면 좋아져야 되는데 디프레션은 안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만 자꾸 나타나고, 또 앵지올라이티스를 쓰면은 자꾸 부작용만 나타나고, 이제 그런 때 가장 이제 환자들이 힘들어하고,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환자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. 저는 사실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바로 셀 펑션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, 그 세포 기능을 그러니까 웰리스한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세포 기능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세포 기능이 좋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, 환자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, 세포를 기능이 좋은 분들은 얼굴을 딱 보면 일단 때깔이 좋습니다. 예, 피부가 좋아요. 피부가 좋고, 이 사람들은 푹 쉬고 나면 바로바로 피로가 풀립니다. 전날 밤을 샜다 하더라도. 예,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시죠.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.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, 우리가 셀 펑션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죠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셀 펑션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셀 펑션이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심텀이 하나가 바로 크로닉 퍼티그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지즈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,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디지즈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왔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디지즈 치료는 뭘로 합니까? 약을 쓰고 또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셀 펑션을 올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것은 바로 원래 몸 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영양치료가 대부분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셀 펑션을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의학은 우리가 현대의학은 좀 다른 펑셔널 메디슨이라는 새로운 의학을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요,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 하면서
한 3, 4년 전에는 사이비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한테. 사이비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, 펑셔널 메디신 학회는 이미 미국, 유럽에 다 있고요. 그리고, 가시면은, 의사 선생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, 그리고, 텍스트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, 어떤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, 만들어진 텍스트북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에 입각한 그러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, 현대의학에서는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, 셀 펑션의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MMUS가 아까 얘기했던 Multiple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